네, 데이 11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문제는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글의 상징성을 찾아서 함축적 의미가 포함된 제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that 이하란 사실을 말이죠. 프로액티브라고 하는 건 되게 진취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대요.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당연한 얘기죠. ing 형태가 긍정적 에너지를 꾸며주는 겁니다. 흘러가는 에너지입니다. 뭐를 통해서? 그들의 시스템을 통해서. 자, 이때 말한 그들은 누굽니까?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프로액티브한 사람들이겠죠. 자, 이 사람들은 뭐보다? 자, 뒤에 보니까 리액티브라고 하는 건 반응적인 사람들 또는 인액티브라는 말은 아예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유형의 사람들보다 더 에너지가 긍정적이란 얘기야. 첫 번째 문장을 통해 화두가 뭐냐? 일단 프로액티브한 사람들은 긍정적 에너지가 넘친다 정도가 되겠죠. 두 번째 문장 보면 이때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자, between A and B 형태가 될 텐데요. 먼저 between A and B를 한번 체크해 보자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첫 번째는 뭐냐? 양이래, 양. 에너지의 양. 자, 어떤 에너지입니까? 그렇지? 흘러가는 에너지입니다. 너의 전선을 통해서. 이 전선이란 말은 뭐 비유법이겠죠? 내 몸에 흐르는 에너지의 양과 두 번째는 뭐가 또 상관되느냐? 너의 영향력. 사람들한테 끼치는 네 주변 사람들이겠죠? 따라서 내 몸에 에너지가 양이 많으면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야. 그게 다이렉트니까 이게 서로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너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 에너지가 먼저 나와요. 이 긍정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상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대요. 대신 꾸며주겠죠? 그 에너지가 뭐냐면 defy라고 하는 게 무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뭘 무시하냐? 바로 물리학 법칙을 무시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 1 플러스 1은 누가 봐도 2라는 게 물리적 법칙인데 이 긍정적 에너지가 포함이 되면 1 플러스 1이 심지어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10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뭐 시너지라고 하죠. 시너지. 물리법칙을 가뿐히 넘어서는 겁니다. 자, 긍정적 에너지라는 책이 있겠죠. 이태리 책, 기울어진 건 책 이름이겠죠. 이 책을 쓴 저자, 이 전문가가 썼습니다. 동사, 초록색이죠. 나는 믿어요. that 이하라고. 자, 가장 심오한 transformation, 변형이라고 하는 건 can take place, 자리를 차지한다. 기억나죠? 발생하다는 happen과 마찬가지야.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직 나왔죠. 중요합니다. 오직 어디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수준에서만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주 풍부할 때만 아주 심오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걸 또 설명 더 합니다. 여기 정신과 의사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데디아를. 그 유명한 문법 시험에 자주 나오는 구조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점점 뭐뭐하면 할수록 점점 뭐뭐하다인데 조심할 건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해서 여기서 끊으면 안 됩니다. 뒤에 주어 동사 앞에서 끊어야 됩니다.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우리가 내뿜을수록 더 많이 우리는 뭐한다? 자, 이거 기억날 겁니다. 마그네틱이라고 하는 게 자석이죠. 그러니까 자석처럼 끌어당길 거란 말이야. 누구 쪽으로?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이 끌어당긴다는 얘기야. 자, D4라고 하는 게 밑에 나와 있지만 이게 뭐냐? 마찬가지라는 거야. 뭐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란 얘기니까 부정적인 걸 더 많이 내뿜으면 부정적인 게 더 많이 온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하면 그건 작동합니다. like this. 마치 이렇게 말이죠. 열정이라는 긍정적 에너지는 당연히 끌어당깁니다. 열정이라는 긍정적 에너지를. 반대로 rage, 분노, 경노라는 부정적 에너지는 끌어당깁니다. 마찬가지 분노를 끌어당기는 거죠. 이런 말 들어봤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내겠죠. 그런 얘기야. 자, 그건 설명이 좀 나오겠죠? 자, 우리는 입니다. 모두 다 아주 미묘한 에너지 전달자란 얘기야. 이게 중요한 말이겠죠. 에너지 전달자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열정 에너지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남한테 열정을 뿜는 거고요. 내가 지금 경노했으면 남한테 경노를 뿜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모럴이란 말은 교훈을 말하니까 교훈은 바로 대이하란 사실이겠죠. 인생은 사실은입니다. way too short란 말은 너무나 짧아요. 뭐 하기에? 보내기에. 루저랑 보내기에. 자, 이때 말한 루저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느냐?
패배자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아까 포지티브 에너지가 아니라 네거티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왜 그러냐? 이때 말한 대회는 누굴 받는 거야? 루저를 받겠죠. 그 부정적인 사람들, 루저들은요, 어쨌든 영향 끼치겠죠. 아까 말한 대로 부정적인 영향은 부정적인 걸 불러오니까 말이야. 우리한테 부정적 영향 끼치는데 without 뒤에 참고로 without은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목적으로 취하겠죠. 그걸 아는 것도 없이인데 동명사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바로 us 쓴 거죠. 원칙은 소유격이라고 해서 our가 원칙이나 오늘날은 소유격보다 목적격 쓰는 게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그걸 아는 것도 없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질문, 이때 그것이 뭐야? 그렇지, 우리한테 영향 끼친다는 그것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루저란 말이야. 이 루저가 근처에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는 얘기는 보내지 말란 얘기니까. 자, 도우즈란 말은 그런 어두운 구름, 즉 먹구름이겠죠. 먹구름 뒤에 ing는 또 꾸미는 겁니다. 허버라고 하는 게 둥둥 떠 있는 건데 그런 부정적인 유형의 사람들까지 묶어야겠죠. 그런 사람들 머리 위에 둥둥둥 떠 있는 그런 먹구름들이 부정적 기운이겠죠. 이게 어쨌든 영향 끼쳐요. 어디에? 모든 것에. 그들이 타취하는. 이때 말하는 그들은 누구야? 그렇지, 부정적인 루저가 되겠죠. 이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보면 나오죠. 슬픔이가 뭐 만질 때마다 다 슬픈 상태로 바뀌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 everything과 everyone이겠죠. that comes into란 말은 오는 사람이야. 그들의 sphere, 영역 안으로. 그들의 영향력의 영역이니까 아마도 부정적인 영향력의 sphere,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부정 영향 받겠죠. 그러니 이제 경고하는 거야. 작가는 뭐 해라? 제발 조심해라. 제발 조심해라. 안 봐도 알겠죠? 뭘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 루저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야. 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인생 너무 짧으니까. 자, 이때 대는 누구야 그러면? 그렇죠. 루저겠죠? 그들은 rob A of B. A에게서 뭐를 빼앗는다? 그렇죠. B를 빼앗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서 그들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계속 빼앗아요. 심지어 뭐도 없이? 그렇지. 똑같아. 여기서 us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였던 것처럼 이 them도 여기 있는 동명사, knowing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그 사실을 아는 것도 없이. 즉, 그들도 미처 모른 채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루저들한테. 그러니 작가는 뭘 말하는 거야? 제발 이 루저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일 따위는 만들지 말란 얘기죠. 자, 제목을 찾기 위해서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너는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가, 스타터란 말은 보통 시동 거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 자신이 시동 걸 만한 게 있다는 건데, 그거를 제발 써보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본문은 지금 뭐 시동 거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플러스 에너지가 있고,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전파시키니까 제발 마이너스 에너지는 만나지 말고, 플러스 에너지를 만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죠? 두 번째 문장 보면, 바꿔라. 너의 태도를. 그리고 바꿔라. 너의 삶을.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지금 태도 얘기가 아니죠. 세 번째, 이 감정이라는 것이 퍼진다. 그것도 빠르게. 뭐 사이에? 한 그룹의 사람 사이에. 즉 감정이 빠르게 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글은 뭘 말하는 거야? 감정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으니까 제발 플러스를 만나라. 마이너스 피해라는 얘기죠. 에너지는 어쨌든 간에 뭐 된다? 동사는 초록색. 전파된다. 이 contagious란 말이 전염성이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 뭐 해라? 선택해라. 골라라. Your company. 너의 동반자를 제발 현명하게 골라라. 현명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발 플러스를 골라라 이거야. 마이너스 고르면 너도 모르게 에너지 뺏긴다 이런 얘기죠. 누가 봐도 본문을 가장 잘 함축한 게 4번이 되겠죠. 다섯 번째, 에너지라고 하는 건 can be created.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는 파괴되지도 않아요. 그저 에너지는 흘러갈 뿐이죠 라고 하는 다분히 물리적 얘기인데 본문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겠죠. 정리 한번 해보자. 이 글은 작가가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사람들 중에 제발 이런 사람 만나라는 얘기야. 프로액티브한 사람들을. 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긍정적 에너지가 만땅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좋은 거죠. 제발 살다가 이런 부정적인 사람, 루저 같은 사람 만나면 에너지 뺏기니까 피하라는 얘기가 이 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2번 넘어왔고요. 문맥상 낱말 쓰임이 알맞지 않음을 찾는 겁니다. 문맥이라는 건 주제를 뜻하는 거니까 주제를 벗어난 단어가 하나 있겠죠?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 보면 이때요. 많은
창의적인 영역, 분야가 있다는 거야. 어떤 분야냐? 그 분야가 요구합니다. require, 요구하다, 요청하다, 준사역 동사, 미래지향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뒤에 사람이 나오고 미래지향적 to 부정사가 나온다고 많이 강조했죠. 그 일을 하는 그 영역,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insert란 말은 삽입하는 거잖아. 집어넣는데 보통은 살신성이라고 해서 자기를 갈아 넣어야 되는데 리틀이 포함됐습니다. 이거 자체 부정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거의 갈아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 또 뭐도 나왔어 지금 여기. as가 나왔죠. 가능한 자기 자신을 거의 넣으면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있다는 거야. 그것도 창의적인 분야가. into the work니까 그 일 속에다가 자기 자신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insert A into B니까. 자, 어떤 일이 이런 경우일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그 유명한 translate A into B 형태겠죠. A를 B로 번역하다. 즉, 두 가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소설이 있고요. 두 번째 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로 바꾸는 거야? 바로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거겠죠. 자, 까지 묶으면 되겠죠. 그런 번역 작업에서 자, 이 번역가는 입니다. 자, 피할 수 없게 사실은 창의적인 사람이겠죠. 번역가도 어쨌든 창의성이 있으니까 말이야. 자, 이러한 사실, 즉 번역가도 창의적이란 사실은요, 반영도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런 사실에 의해서. 대신 동격이겠죠? 그 사실이 뭐냐? 그 번역가가 받아요. 사실은 인정을 받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또는 그녀의 이름, 즉 누구야? 번역가의 이름이 출판된다고요. 어디에서? 그 작품 속에서. 어디 옆입니까? 바로 원래 원작자, 즉 소설가라든가 시인, 그 사람의 그것 옆에. 자, 기억나야 됩니다. 이 그것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단수 명사를 받는 건데요. 바로 앞에 있는 이름을 받는 거죠. 이름 옆에. 만약에 복수라면 대시 아니라 도주 쓴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1번은 문제가 없겠죠. 번역가도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옆에 쓰여진다는 걸, 즉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항상 그렇듯 문장에서 벗은 중요하죠. 그래서 자, 그러나 이상적인 번역가는 사실은 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겠죠? 누구냐면 가장 충실하게 retain, retain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keep과 비슷해. 원본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자, 그 창의적인 정신, 누구의? 그렇지, 원본의. 원본 소설과 원본 시의 그 창의적인 정신을 그대로 충실하게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그렇지, 가장 이상적인 번역가란 얘기야. 너무 창의성을 가지고 끼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thereby, 따라서 keeping, 유지하면서. 자, 컴마디 ing 분사 구문이라고 했죠? 뭘 유지합니까? 자, 그나 또는 그녀 자신만의 기여를 어디에다가? 그 번역 과정에. 그럼 앞에 나왔던 그나 그녀는 누구야? 번역가겠죠? 번역가가 번역 과정에 자신만의 기여를 한다. 응? 기여란 말은 창의성이란 말과 바꿔 쓴다면 창의성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 번역 과정은 최대한 원본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as possible에서 가능한 이게 뭐야? 이게 최대한 많이 넣는다? 아니겠죠. 번역 작업은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내가 기여하는 게 최소한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를 미니멀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바꾸면 2번이 잘못된 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번역가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더빙하는 거죠. 외국 영화를 into, dub A into B겠죠. 뭐로 번역하는 겁니까? 그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는 것. 이게 동명사 주어겠죠. 그것이 뭐 한다? 요구한다는 건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요구한다는 게 앞쪽은 to 부정사였잖아. 이런 거죠. require, 사람, 그 다음에 to 부정사 형태가 준사역 동사인데 지금은 충고, 주장, 요구, 제안, 명령 등등의 should의 특별 용법이란 말이야. 뒤쪽에는 당위성이 나옵니다. 뭐뭐 하는 게 옳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that절 이하는 새로운 문장이 나오는데 그 번역가가 개발해야 된다는 거야. 뭐를? 버전을. 원래 오리지널 라인이라고 하는 건 원본 영화의 대사를 말하겠죠.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보고 넘어갈 게 뭐냐. 그 번역가가
개발한다고 할 때 번역가는 단수란 말이야. 그러니 동사 뒤에 s를 붙여야겠죠. 근데 지금 s가 빠져 있잖아요. 왜 빠져 있죠? 그렇죠. 앞에 있는 requires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는 should가 지금 생략된 상태라는 거야. 이런 걸 should의 특별 용법이라고 했고, 그러니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기 되게 좋은 포인트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더빙 과정은 요구합니다. 번역가가 그 원래 대사의 어떤 버전입니까? 가장 쉽게 발음되어질 수 있는 버전이죠. 어떤 시간 속에서 그 외국 배우의 입이 움직이는 시간 속에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말을 길게 했지만 우리나라 말은 고마워 하고 끝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고마워란 말을 길게 써야겠죠. 고마운 마음을 전할게라든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거겠죠. 자, 그것은 또한 요구합니다. 뭐를? 아까 얘기했죠. 준사동사야. 성우가 매취할 것을 미래지향적 투부정사 기억하시고요. 일치시키는 거겠죠. 이것도 문제 없겠죠. 원본 대사니까. 그들의 대사를 일치하는 거야. 어디에다가? 그 움직이는 이미지에 맞춰서 잘 매치시켜야겠죠. 자, 그 다음에 올도 기억나겠지만 올도는 비록 뭐뭐지만이라는 의미로서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뒤가 중요한 거겠죠. 자, 이러한 것들은 입니다. 물어볼 여지 없이 창의적 활동이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외국인 배우의 입모양 맞춰서 내가 대사를 어쨌든 바꿔서 맞춰야 될 거냐. 물론 창의적이지만이죠. 지만 그것들은 사실은 활동들입니다. in which 그 활동 속에서 이 개별적인 영감이라거나 개별적인 독창성 같은 거, 즉 내가 성우인데 야, 내가 이런 영감을 얻었으니까 대사 이렇게 바꿔볼게. 내가 이런 독창성이 있으니까 대사 바꿔볼게. 한다면 그 영화의 원본 스토리가 피해를 입겠죠. 그렇죠?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손상을 가하겠죠. 그래서 5번도 문제가 없는 내용이 되는 거야. 자, 이 글은 지금 어떤 걸 강조하는 겁니까? 세상에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일은 그 일 자체가 독창적인 어떤 자신의 독창성을 넣는 게 좋죠. 근데 최소한 독창성을 넣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다는 거야. 그 분야가 첫 번째 뭐야? 바로 번역 분야겠죠. 소설과 시를 번역할 때는 자신을 어떻게 해라? 최소한 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던 맥시멀이 아니라 미니멀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여기 있던 영화 더빙 같은 경우에도 원본 대사에 맞춰서 약간의 변형은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내가 뭐는 인스피레이션이라든가 오리지널티 같은 걸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걸 넣는 순간 원본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원본을 최대한 지켜라 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빈칸 추로 넘어왔고요. 빈칸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주어는 확산이에요. 서양의 옷이라고 하는 게 확산된 겁니다. 어떤 지역으로? 자, in which란 말은 그 지역 안에서, 리틀은 자칫 부정이죠. 거의 없거나 또는 아예 없는 거죠. 즉 옷이라고 하는 게 수동태니까 입혀진 게 없었단 말이야. 언제? 과거에까지 묶어야 됩니다. 이만큼 묶으면 우리나라 말 어순으로 할 때 과거에 옷이 거의 또는 전혀 입혀지지 않았던 지역에 서구 의상, 옷이 도입된 것, 전파된 것, 이게 주어야. 그러니 동사가 해지겠죠. 이게 때때로는 이렇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자, 근거는 뒤에 나오겠죠. 많은 그런 경우에, 자, 이때 such, 그런이란 말은 뭘 받는 거야? 그렇지. 옷이 없던 곳에 옷이 처음 생긴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어쨌든 받았단 말이야. 뭐를? 오직 하나의 부분만을. 뭐에 대한? 옷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옷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옷을 입으면, 옷이 생기면 옷을 빨아야 되고, 옷을 또 옷장에 넣어야 되고, 옷을 뭐 다려야 되고 등등의 옷에 관련된 일이 많잖아. 그런 것 중에 다른 건 다 안 하고 오직 한 가지만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That is, 즉 뭘 받아들였냐? 또 wearing, 즉 옷을 뭐 하는 거? 입는다는 동작만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옷을 뭐 다리거나 빨거나 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알고 있었대. 자, 알고 있었다는 건 긍정 같지만 뒤에 nothing이니까 부정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야. 옷을 care, 즉 보관, 관리하는 건 아무것도 몰랐어.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동사는 lect인데 이거 지금 알겠지만 주어가 they고요. 동사가 1번, 동사 2번이 여기 있는 and로 연결된 병렬 구조입니다. 뭐가 부족했냐?
필수적인 장비가 부족했대. 그러한 케어, 옷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뭐 빨래할 수 있는 세제라든가 옷걸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죠. 다리미도 없고. 자, 웬부터 보자. 자, 그들은 누구야? 옷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야. 입었었대. 자, 물어볼게. 왜 갑자기 과거 완료가 나왔죠? 전반적으로 다 과거 얘기인데 과거를 얘기하다가 더 과거를 강조할 때 쓰는 게 had pp라고 했죠. 그들은 no clothing이니까 옷을 입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옷을 입는 때고요. 더 과거는 옷을 안 입었을 때겠죠. 그들의 몸은 옷이 없었으니까 아마도 발가벗었겠죠. 자, 가드 클렌징이라고 하는 건 몸을 씻었다는 얘기인데 클렌징 샤워를 받았다는 말은 빗속에서 그러니까 빗물로 이제 몸을 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겠죠? 맨몸이니까 상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그 발가벗은 피부는 말랐겠죠. 그것도 빠르게 말랐겠죠. 어디에서? 햇빛 받으면서. 그리고 공기 속에서. 뭐 옷이 없으면 피부는 열이 나니까 체온이 있으니까 빨리 마르겠죠. 웬부터 보자. 그들이 즉 발가벗었던 그 원시인들이 얻었을 때, 옷이라는 걸 처음 얻었을 때, 그러나 이제 샤워라고 하는 소나기는 의미했습니다. 젖은 옷을 의미했겠죠. 근데 그 젖은 옷이라고 하는 건 니들 아시니까 그렇게 빠르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뭐만큼? 벌거벗은 몸만큼. 이거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이거 유명한 as 동등 비교인데 as 동등 비교가 앞에 부정어가 있을 때만 as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거야? so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so는 강조의 느낌이라서 뭐뭐만큼이 아니라 뭐뭐만큼 그렇게라는 뜻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맨몸만큼이나 그렇게 빠르게 마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폐렴이라든가 다른 폐 관련 질환들이 때때로는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있으면 몸이 더 늦게 마르니까 계속 젖어 있는 상태 유지되면서 몸이 추웠겠죠. 그래서 감기에 걸렸다는 거야. 즉 보면 알겠지만 지금 옷이 생기면서 좋은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뭐 나쁜 거죠. 옷이 없었으면 더 몸이 빠르게 씻고 빠르게 말랐는데 옷이 생기면서 몸이 더 늦게 말라서 젖어서 폐렴 걸린다는 얘기야. 자, 종종 그 옷을 처음 받은 그 사람들은 had, 가졌다는 얘기인데 little과 no는 또 이제 부정이죠. 물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어. 뭘 위한 물인데? 그렇지, 옷을 빨 수 있는 물이 없었다는 얘기야. even if란 말은 설령 그들이 had known이란 말은 더 과거에 알고 있었단 말이야. how to do it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게 하는 방법을. 자, 이때 그렇게 한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치, 앞에 있던 옷을 빠는 거겠죠. 옷을 빠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치? 실제로 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불결했겠죠? There were, 있었습니다인데 또가 있으니까 또 없다는 얘기죠. 깨끗하게 to change into까지 묶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갈아입을 만한 새 옷도 없었다는 얘기야. So, 그래서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보통은 단순히 입었대. 간접 의문문이죠. what,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것을, 즉 처음 입었던 옷을 입었다는 얘기인데 언제까지? 당연하죠. 그 옷이 fell, 떨어져서 어파트란 말은 찢어지는 거니까 닳아서 해질 때까지겠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서구의 옷이 뭐 된 거야? 전파가 됐죠. 따라서 처음에 이 고정관념으로는 옷이 전파가 되면 뭔가 뒤에 좋은 일이 이어질 것 같잖아. 근데 어땠어? 옷이 없었을 때 오히려 더 좋았다는 얘기죠. 발가벗은 피부가 되게 빠르게 마르고 금방 씻고, 근데 옷이 있으면서 늦게 말라서 폐렴 걸리고, 그리고 물도 없었으니까 옷은 더럽고, 세 번째 옷이 없으니까 갈아입지 않고 해질 때까지 입어요. 더럽겠죠. 자, 일단 우리 기억나야 됩니다. 그런 옷의 전파는 때때로 뭐였다? 아마도 뭔가 부정적인 게 나와야겠죠. 전체 내용이 부정적인 거니까. 첫 번째, 갈등과 맞닿았다. 나쁘지 않아? 부정적이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 문화적인 유산의 전통, 지역적 가치와 갈등 맺었다? 이런 어떤 문화적인 전통 유산 이런 거 없었죠? 두 번째, 초래했다. 예상치 못했던 긍정적인 변화를 지금 긍정이 아니라 우리는 부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프로듀스란 말은 만들었다는 얘기야. 재앙적인 결과를 만들었대요. 자, in terms of 기억나죠? 뭐뭐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는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폐렴 걸렸죠. 청결함이라는 관점에서 불결했죠. 누가 봐도 3번이 본문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제공했다. 기회를. 기회 자체가 긍정이잖아. 사람들이 서로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 이거야.
참고로 이 기회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투부정사 꾸미는데 이 for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사귈 수 있는 기회란 뜻입니다. 관계없고요. 영향을 끼쳤고 가속화시켰단 말이야. 현대 문명이 발전하는 걸. 이것도 긍정적인 얘기인데 본문은 부정이 나와야 됩니다. 답은 3번 되는 거죠. 정리해보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자, 서구에 옷이 없었던 원시 시대에는 애초에 깨끗하게 물을 씻고 그만 마르고 좋았지만 옷이 도입됨으로써 오히려 건강에도 청결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였고요. 마찬가지 전체 이름은 주제를 뜻한다고 했고 주제랑 벗어나는 하나의 문장을 찾으면 되겠죠? 뭔가 연관성이 없는 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너무나 자주 우리는 overcome, 극복합니다. 한 가지 자원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함으로써? 다른 거를 대신에 쭉쭉쭉 늘리는 것에 의해서란 얘기야. 자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걸 쭉 늘린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한 효과는 전반적으로 자, can be likened to란 말은 뭐뭐랑 비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바로 여기 있는 고무밴드랑 어떻게 비유해서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무밴드라고 하는 건 당연히 쭉쭉쭉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쭉쭉쭉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자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고무줄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자원이 부족해서 여기가 지금 어떤 상태야? 빈 상태야. 그럼 어떻게? 고무줄을 좀 더 늘리면 되죠. 이만큼. 근데 또 뭐가 부족해져. 그럼 어떻게? 더 늘리면 되겠죠. 고무줄을. 하지만 이렇게 마냥 늘리면 겉보기엔 늘어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얇아졌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고무줄이 끊길 수 있겠지. 이런 걸 지금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1번은 일단은 흐름과 이어지는 거니까 문제 없겠고 2번 봐야 됩니다. 빈번하게 우리의 해결책, 무엇에 대한, 그렇죠? 지역적 자원의 부족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여기 이거랑 같은 말을 바꿔 쓴 것뿐입니다. 그것은 입니다. 바로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건 뭐야? 운송하는 거죠. 뭘 운송합니까? 제한된 자원을 운송하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어떤 지역에서부터. 어디냐면 관계부사는 이제 앞에 있는 지역을 부연 설명하는 거고 뒤에 문법적 완벽한 문장이 오겠죠. 그 부족한 자원이 어떤 곳이야? 더 풍부한 곳이겠죠. 그렇지?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부족하니 좀 넉넉한 데서 끌어당기는 거죠. 사채 쓰는 겁니다. 일종의. 또는 그렇지 않다면 투부정사 이게 1번, 이게 투부정사 2번. 늘 말하지만 병렬 구조는 A 파트와 B 파트가 뭔지를 정확히 찾아내야 나중에 독해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조하는 거겠죠. 일종의 대체품을 뭐 하면서 추가적인 에너지라든가 다른 자원들을 끌어당겨서 어쨌든 이 미봉책이죠. 임시방편 대체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쓴다는 것도 본문의 내용과 일치가 되고 있겠죠? 고무줄을 늘린다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쨌든 끌어당기는 거니까 막 늘리고 있는 거예요. Y부터 보자. 자, 묶어야겠죠? 이러한 과정, 억지로 끌어 쓰는 겁니다. 이게 주죠. 어떤 인상을 주는 건데 겉보기에는 풍부함이 뭐 하는 것처럼 보여.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 고무줄이 이만큼이지만 억지로 당기면 이만큼 풍부함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지만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마치 뭐처럼? 고무줄처럼. 어떤 고무줄이야? 그 고무줄은 보이겠죠? 더 길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뭐 할 때? 자, 웬 PP 형태죠? 고무줄이 뭘 늘리는 게 아니라 지가 늘려짐을 당한 거니까 PP가 되는 겁니다. 늘려짐을 당했을 때 고무줄이 더 길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지속되어진 ED는 되어진 팽창, 확장은 둡니다. 뭘 둡니까? 더 많은 긴장감을 두는 거죠. 당연하겠죠. 이때 고무줄이 이게 정상인데 거의 2배 이상 늘렸으면 엄청나게 팽팽 긴장감이 느껴지겠죠. 어디에다가? 그쵸? 리메이닝, 남아있는 자원들은 점점 더 거의 바닥을 다 치고 있는 거죠. 굉장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 이어지고 있죠. 네 번째 문장 봅시다. with, 무엇과 더불어? 그쵸? 자원 부족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걸 소재를 써서 자원 부족이 있어. 그것도 불가피합니다. 자, 불가피한 자원 부족과 더불어 there has been이라고 하는 건 has never been이네. 결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야. 우리말로 더 나은 때가 없었다. 문맥상
지금보다 더 나은 때가 없다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어디에다가? 운영이라든가 유지에다가. 뭐를? 국제적인 운송 네트워크에다가. 이거 지금 자원이 부족하니까 운송 네트워크 국제적으로 하는 어떤 운송 사업하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런 긍정적인 말 하는 게 아니잖아. 자원이 부족할 때 다른 거 땡겨 써서 억지로 당기다 보면 고무줄 끊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4번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재만 살짝 따온 거야. 자원 부족이라는 것만 따왔을 뿐 이런 시기에 지금 국제적으로 물건을 운송해서 팔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이런 얘기입니다. 관계없는 거고요. 다시 5번 돌아오겠죠. 자, 현재 시점에 우리의 능력은 자, 능력을 꾸미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4가 1번이고요. 여기도 4가 2번이 지금 병렬 구조로 연결된 거죠. 자, 어떤 능력이냐 보니까 여기에 moving, 자원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이게 뭐야? 고무줄을 늘린다는 거랑 마찬가지야. 어디서 막 땡겨오고 끌어쓰고 하는 거죠. 그런 능력과 두 번째 4가 있겠죠. 자, 파워링이라는 말은 뭐야? 힘을 주는 거죠. 산업적인 과정까지. 산업적 과정에 힘쓴다는 말은 굳이 말하면 고무줄을 더 힘껏 당기는 그런 능력을 말하겠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떤 상태냐? 엄청나다는 얘기야. 즉 고무줄을 최대한 당길 힘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나 마치 뭐처럼 고무줄처럼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어떤 순간 지점이 있을 거야. 그 지점이 언제냐면 더 나간 확장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다른 말은 뭐야? 고무줄이 끊어지는 지점이 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린 너무나 자주 그렇죠?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하나의 자원이 부족하면 겉보기에 되는 것처럼 고무줄 늘리는 것처럼 다른 걸 끌어 쓴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에너지라든가 다른 자원을 이용해서 대체품으로 땜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잠깐 동안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그 순간 고무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추가적인 확장이 실패되는 때가 올 거라는 경고의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다섯 번째 문제는요, 한 문장 요약입니다. 먼저 요약글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고3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지만 고1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요약문만 봐도 정답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when부터 pp가 나오면 뭐뭐 당할 때죠. 물론 ing는 뭐뭐를 할 때고요. 내용상 보니까 faced니까 직면 당할 때죠. 어디에? 가능한 응급 상황에 직면 당할 때까지 묶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응급 상황에 직면할 때 동사죠. 뭐뭐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to로 끝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turn to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의존한다는 얘기야. 의지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기가 만약에 실수로 컵 깨트리면 누굴 봅니까? 엄마 쪽으로 얼굴이 turn to 하겠죠. 엄마를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의지한다가 있고요. object란 말은 부정적이죠.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짜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고 이것도 하나죠. 기억나겠지만 하나짜리를 택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기는 판단 2개 있고요. 여기는 창의성 2개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보면 응급 상황이야. 어쩔 줄 몰라. 응급 상황이죠. 그런 걸 마주할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뭐 한다는 얘기야? 왜? 자, 이때 말한 the situation은 뭘 뜻합니까? 응급 상황을 그치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거부한다고요? 반대한다고요? 이상하잖아.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겠지. 다른 사람들은 이 응급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지? 이렇게. rather than이란 말은 뭐야? 뭐뭐가 아니라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원래 문장은 뭐뭐라기보다는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독해에 편합니다. 그들 자신만의 삐리리를 이용하지 않고 남한테 의존한다는 말은 뭐야? 내 능력을 무시하는 거니까 내 판단을 안 쓰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정말 그런가는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은 명령문입니다. 상상해 봐라 이거야. that 이하를. A few는 긍정이죠. 약간 몇 명의 bystander라고 하는 건 옆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보통 행인 또는 보행자 또는 구경꾼을 말할 수 있어. 각각은 지금 뭐 하고 있냐? 혼자서 걷고 있는 거니까 개별적인 사람이 있는 겁니다. A, B, C, D 이 정도가 지금 걷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주어고요. 자, come upon이라고 하는 건 우연히 뭐뭐를 마주친다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잠재적인 어떤 응급 상황을 맞추는 거야. at about이니까 대략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를테면 search as니까 이를테면 한 남자를 발견한 거죠. 그 남자는 lying on이니까 바닥 위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 그런 남자를 발견한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자, 그들은, 이때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어? 당연히 여기는 A, B, C, D, E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need to니까 필요하대요. 결정할 필요가 있어. 간접 의문문이야. 무엇이 is going on, 진행 중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무엇을 그들이 하는 게 옳으냐,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가벼운 상상이죠. 그 사람이 아픈가? 그가 술 취했나? 그가 화를 낼까? 만약 그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A, B, C, D이고요. 그는 여기 넘어진 사람이겠죠? 자, 이런 상상을 하겠죠. 그래서 뭐가 이라는 판단하는 거야? 자, 한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정보의 소스가 있어. They might use는 앞에 이제 위치라는 뜻이 빠졌겠죠? 그들이 어쩌면 사용할지도 모르는 한 가지 정보의 원천은 입니다. 또 간접 의문문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현재 진행이냐, 반응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할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지, 즉 다른 사람들 보는 거, 어떻게 하고 있지? 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거 보는 거죠. 그것이 정보의 원천이란 얘기야. 자, 물어보는 거죠. do부터 해서 seem까지 묶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나?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거죠. 마치 뭐처럼? that 이하처럼 말이겠죠? This is, 이것이 응급 상황이라고. 뭐를 요구하는? intervention이란 말은 개입이죠, 개입. 개입을 요구하는 응급 상황이라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라는 의문문인 거야. 만약 they are not, 그들이 are not doing anything,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때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뭐야? 그렇지? 앞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A라면 A가 볼 때 B, C, D, E는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사실은 자기들도 다 남 보고 있는 중인 거야. 눈치 보고 있는 중이죠. 자, 만약 그렇다면 뭐에 대해서? about the event. 이때 말하는 이벤트란 말은 쓰러진 사람을 말하겠죠. 그렇다면까지 묶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것은 그 쓰러진 상황이죠. 그건 is not, 즉 응급 상황이 아닐 거란 얘기죠. at all이란 말은 뭐야? 전혀 아닐 거란 얘기야. 왜?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겠죠. 불행하게도 누구한테 있어서? 그 희생자, 바로 넘어진 사람한테 있어서는 불행하게도 모든 그 행인들은 아마도 그저 바라보고 있는 중일지 몰라요. looking, 여기까지 묶어야겠죠? one another란 말은 뭐야? 서로서로죠. 서로서로. may가 있으니까 아마도 서로서로 바라보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뭘 위해서? Q란 말은 단서, 신호를 위해서. about, 무엇에 관한 거야? 그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서로서로를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중일지 모른다는 얘기야. 자, 컴마 뒤에 with the result that이라고 하는 건 that 이하의 결과만 남긴 채 이런 뜻이거든. no one은 자체 부정이니까 아무도 does anything,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을 남긴 채. 그러니까 실제로 응급 상황인데 응급 상황이 아니게 되죠. 자, 행인들은, 구경꾼들은 아마도 자, misinterpret, 보통 interpret A as B잖아. 그러니까 miss가 붙었으니까 잘못 오인, 오역할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 상황을 사실 어떤 상황이야? 되게 응급 상황인데 이거를 뭐라고? 난이야, 난. 응급하지 않은 거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를 근거로? 이렇게 inaction, 행동하지 않음이죠. 다른 행인들의 행동하지 않음을 근거로 해서 얘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거 아니네 라고 잘못해서 이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정답 다시 한번 본다면 가능성이 있어. 충분히 응급 상황일 수 있어. 그런 상황을 마주해도 사람들은 뭐해? 다른 사람한테 turn to, 의지한다고. 왜? 그 상황이 어떤지 해석하려고. 뭐라기보다 그들 자신의 판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용하지 않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 이 글의 작가는 뭐야? 응급 상황을 맞이하면 사람들아, 제발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빠르게 행동해라 가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 마칠게요.